거리두기 완화로 19일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됐습니다. 도내 전체 학생 90% 이상이 매일 등교하게 됐는데 도내 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학교 당국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원주 외곽에 조성된 기업도시 인근에 고등학교가 없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부가 고교 신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요. 기업도시를 별도 학군으로 지정하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도교육청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연간 182억 원에 달하는데 무상교육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해안 침식 논란을 빚고 있는 삼척 화력발전소 공사가 일부 중단됩니다. 주민들은 일단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19일부터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 수업이 확대됐습니다. 전교생이 1000명 이상인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전면 등교가 가능해 도내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매일 등교하게 되는데요. 등교 확대를 앞두고 도내 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학교 방역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등교 시간이 다가오자 보호자의 손을 잡고 오는 어린 학생들의 발길이 늘어납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교실에 들어갈 때는 체온 측정과 손 소독 등을 거쳐야 입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쉽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등교 수업이 확대돼 돌봄이나 학력 격차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할 때는 혼자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옆에서 봐주니까 그나마 저희 아이는 붙여놨는데 혼자서 못할 애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 애들도.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뭐 학습적이면은 다행이지만 그래도 급식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건 걱정이 많아요. 19일부터 도내에서는 200명 이상의 유치원과 1000명 이상인 학교만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고 나머지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교 수업 확대를 앞두고 강릉과 홍천에서 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학생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다른 지역 확진자가 업무차 도내 학교를 다녀가 해당 학교 구성원이 전수검사를 받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등교와 급식 시간을 분산하는 등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견해 감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철저하게 자가 진단을 하고 학교에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학교에서 이런 감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대응 지침을 확대했습니다. 등교 수업은 확대됐지만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등교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개인 위생 준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해안 침식 논란을 야기했던 삼척 화력발전소 항만 시설 공사가 중단되는데요.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공사 현장에 공사 중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에 주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아직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맹방해변. 대형 중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최근 해안 침식 논란을 빚고 있는 삼척 화력발전소 항만 공사 현장. 해안 침식의 원인이 발전소 항만 공사와 관계가 있다고 본 환경부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항만 공사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맹방해변 면적이 크게 줄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침식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올 연말까지 항만 공사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부분 공사 중지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원상 복구 그리고 이행 조치 명령을 요청하는 문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냈습니다. 10월 초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안 침식 문제가 제기됐는데 환경부가 이를 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양효원영 의원은 앞으로 해안 침식뿐만 아니라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풍주 석탄발전소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발전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꼭 나쁜 마음만은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10년 전 얘기인데 이제 지금은 너무나 다른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하는 시기, 그럼 그걸 어떻게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모두가 유인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좀 찾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침식된 곳에 채워넣은 모래를 양빈토라고 하는데 이 양빈토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쪽은 기존 맹방해변의 모래입니다. 그리고 침식된 모래를 대체하기 위한 양빈토인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굵기와 색깔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이 양빈토를 규격에 맞게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환경부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항만공사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그 양빈이 불량 양빈을 철거하고 좋은 이제 그 모래를 교환하는 것은 참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연안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한 연안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돌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해안 침식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에서 진행 중인 돌제 공사도 돌을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넣으면서 해양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맹방해변 침식 대책 지역협의회를 가동한 삼척시도 주민과 환경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들 계속 주 투쟁의 동력으로 삼아서 계속 싸워갈 생각입니다. 삼척 화력발전소는 건설 초기부터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재 해상공사 공정률은 약 7.5%로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발전소 건설과 가동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원주 외곽에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고등학교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면서 도교육청이 2023년 개교를 목표로 고교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 교육부가 설립계획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불투명해졌습니다. 대안으로 기업도시를 별도 학군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는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예정지입니다. 도교육청이 25개 학급 672명 규모로 갇힌 기업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했지만 지난 4월 교육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주 전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고교 신설은 어렵다는 게 재검토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여튼 여기 뭐 학교들은 지금 중학교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아무래도 3만 명이 넘게 살 텐데 고등학생들이 아침 일찍 차 타고 가는 건 외롭더라고. 도교육청은 내년 4월 기업도시 내 고교 신설을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크게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를 받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보완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기업도시 학군을 별도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 지역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지만 총 12,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기업도시는 학령 인구가 오히려 늘어 교육부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 응답한 학부모 67%, 입주민의 72%가 별도 학군 지정을 찬성했습니다. 그 학교 지정 중 성광중, 지정초, 성광초, 친평초 이렇게 학생들을 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조금씩 이제 다른데 평균이 이제 68, 9% 되겠죠. 정작 강원도교육청은 학군 조정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업도시만을 단일 학군으로 지정하면 기업도시 내 학생들의 시내권 학교 진학에 불과해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단일 학군제는 학교장 전형의 비평준화 진학 방식으로 기존 평준화를 견지하는 도교육청 방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은 단일 학군제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참고해서 아직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원주 기업도시 고교 신설 문제에 대해 주민과 도교육청의 의견이 다소 차이를 보이면서 내년에 있을 교육부의 고교 신설 심사 결과에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시가 최근 원주 지역에서 80대 노인이 일본 뇌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뇌염은 주로 눈과 연못 등에 서식하는 작은 빨간지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며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야외 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의회는 19일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연간 182억 원으로 추산되는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가 무상교육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진정한 무상교육은 유, 초, 중, 고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일체 없는 것이다. 국가가 주관하여 전국의 수험생이 일시에 임하는 시험으로 이에 대한 수능 응시 수수료는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수능 응시 수수료 징수를 중단하고 관련 근거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38조 1항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9월 도내 고용률은 62.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농림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어 취업자 수도 81만 2천 명으로 3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업자는 2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춘천시의회 의암호 선박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 관계자를 대상으로 첫 조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조사에는 춘천시 교통환경국장 등 관련 공무원 3명과 사고 현장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춘천시 수상레저업체 관계자 등 5명이 출석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출석을 요구한 수초섬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위는 이날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과 함께 수초섬 닻을 내리지 않고 고박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특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홍천군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홍천군은 19일 지역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홍천사랑 상품권으로 각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과 향균 면 마스크도 각 2장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은 지난 6월 1인당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평창군이 추진하는 스마트 축사 시범단지 건립을 두고 지역 주민 사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창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건립추진위원회는 19일 평창읍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스마트 축산단지가 혐오시설, 환경오염시설이 아닌 생산시설로 지역 미래를 위한 농축산 기반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반대 주민들은 대단위 축산단지가 조성되면 환경 파괴와 악취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따를 것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 나동 재건축 관련 2차 간담회가 19일 오후 원주시청에서 열립니다. 원주시와 LH 강원본부, 이광재 의원실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LH가 피해 상가 재건축 방안을 설명하고 이해 당사자 간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LH는 지난 5월 1차 간담회에서 일환으로 3층 상가 재건축, 2안으로 주상복합, 임대아파트 재건축, 3안으로 보수 보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